이 아이들이 제 친자식입니다. 병원 복도에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 앞에는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두 아이를 꼭 껴안고 서 있었죠. 7살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했어요. 지금 와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여자아이의 얼굴에서 누군가의 모습이 선명하게 겹쳐 보였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남자는 왜 자신의 아이들을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시간이었죠. 퇴근길 편의점에 들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회사원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는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어요. 그런데 편의점 문 앞에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죠. 두 아이가 유리문에 코를 박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여자아이가 조금 더 컸고 남자아이는 누나 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어요. 낡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었죠. 계절에 맞지 않게 얇은 점퍼를 걸친 모습이 쌀쌀한 저녁 날씨에 더욱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여자아이의 시선이 초코과자 진열대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작은 손이 유리창을 따라 움직이며 과자 하나를 만지작거렸죠. 사지는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누나, 배고파. 남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자아이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죠. 조금만 참아, 서준아. 할머니가 곧 폐지 팔고 오시면 밥 먹을 수 있어. 아이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배고픔보다 동생을 달래야 한다는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7살 아이가 가져서는 안 될 무게였죠. 남자는 그 모습을 보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계산을 하려던 손이 공중에서 굳어버렸어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특히 여자아이의 얼굴이 남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디서 본 얼굴인지 떠올릴 수가 없었어요. 편의점 주인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발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또 왔구나. 춥지? 들어와서 좀 있다가 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 곧 가야 해요. 여자아이가 공손하게 대답하며 동생의 손을 이끌었어요. 두 아이는 편의점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죠. 작은 발걸음이 어둑해진 골목 안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남자는 그 뒷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손님? 계산하실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 아이들 자주 오나요? 응, 거의 매일 와. 안쓰럽지 뭐. 외할머니랑 둘이 사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말이야. 할머니가 폐지 주우시는데 몸도 안 좋으시고. 주인 아주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 아이들, 이름이 뭔가요? 서연이, 서준이. 쌍둥이야. 참 착하고 의젓한 애들이지. 서연, 서준. 남자의 입술이 그 이름을 조용히 따라 움직였습니다. 왜인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계산을 마친 남자는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골목 쪽을 한참 동안 바라봤죠.
그리고는 천천히 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자신도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발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죠. 아이들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특히 여자아이 서연이라고 했던가요? 그 아이의 옆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군가를 너무나 닮았는데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남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곧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서도 말이죠. 남자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들키지 않게 걸었죠. 자신이 왜 이러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그 사람을 닮은 건지 말이죠. 쌍둥이 남매는 골목 안쪽으로 접어들었어요.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였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어두운 길이었죠. 아이들이 멈춰선 곳은 허름한 단층집 앞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녹슨 철제 우편함, 깨진 유리창을 임시로 테이프로 붙여놓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오셨네. 서연이가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동생 서준이의 손을 잡고 대문 앞 계단에 앉았죠. 두 아이는 나란히 앉아서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남자는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추운 밤거리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다니. 그때 서연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사탕 하나였습니다. 반으로 쪼개서 동생에게 절반을 건넸죠. 이거라도 먹어, 서준아. 배고프지? 누나는? 난 괜찮아. 어차피 할머니 오시면 밥 먹을 거잖아. 하지만 서준이는 누나가 건넨 사탕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 손에 쥔 반쪽을 다시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러곤 누나에게 건넸죠. 같이 먹어야지. 누나도 배고프잖아. 7살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이들이었죠. 남자는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그리고 여자아이의 옆 얼굴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서연이의 얼굴. 남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지우야. 무의식 중에 입 밖으로 튀어나온 이름이었어요. 남자는 황급히 입을 막았죠.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우. 그 사람이었어요. 저 아이가 닮은 사람은 바로 윤지우였습니다. 8년 전 자신이 이혼했던, 아니,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말이죠. 남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우연일까요? 그저 닮은 것뿐일까요? 하지만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 특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가 지우와 완전히 똑같았어요. 아니야. 설마.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죠. 지우와는 8년 전에 완전히 끝났어요. 연락도 끊겼고 소식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우를 닮은 아이가 여기 있는 걸까요? 남자의 시선이 남자아이에게로 옮겨갔어요. 서준이라고 했던가요? 그 아이를 자세히 보던 남자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남자아이의 이마, 눈썹, 턱선. 이건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지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닮았거든요. 어릴 적 자신의 사진과 너무나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쌍둥이. 한 아이는 지우를 닮고 한 아이는 자신을 닮은. 남자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아이들의 나이는 7살 정도.
그렇다면 8년 전쯤 태어났다는 뜻이죠. 8년 전, 자신이 지우와 이혼한 때가 정확히 8년 전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남자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만약에 저 아이들이. 그때 멀리서 손수레 끄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오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 힘겹게 수레를 끌고 있었죠. 할머니.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지친 얼굴로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많이 기다렸니?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 서연이가 할머니의 손수레를 대신 끌려고 했어요. 작은 손으로 손잡이를 잡았지만 너무 무거워서 꼼짝도 하지 못했죠. 남자는 그 모습을 보며 앞으로 나서려다가 멈췄습니다.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정말 누구인지 말이죠. 남자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사립탐정 사무소였죠. 여보세요. 급하게 조사를 의뢰하고 싶은데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곧 알게 될 진실이 두려웠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지도 모를 진실을 말이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남자는 사립탐정에게서 온 보고서를 받아들고 회의실 문을 잠갔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말이죠.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죠. 윤지우. 8년 만에 보는 그녀의 사진이었습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사진 옆에 적힌 문구가 남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고인. 사망일자 7년 전. 남자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이 펄럭였죠. 지우가 죽었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혹시 재혼이라도 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떨리는 손으로 다시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망 원인 산후 합병증. 출산일 7년 전. 쌍둥이 출산. 남자의 눈이 그 문장에 고정되었어요. 쌍둥이 출산이라고요? 7년 전에? 빠르게 계산이 이어졌습니다. 자신과 이혼한 게 8년 전이었죠. 그렇다면 이혼하고 1년 후에 지우가 아이를 낳았다는 뜻인가요? 누구 아이를 낳은 거지?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다음 줄을 읽는 순간 모든 감정이 멈춰버렸습니다. 출생신고서 확인 결과 부칠란 공란. 모친 단독 양육. 부칠란이 비어 있다고요? 지우가 혼자 아이를 키웠다는 뜻이었죠. 남자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병원 기록이 나왔습니다. 출산 날짜, 아이들의 체중, 건강 상태, 그리고 마지막 줄. 미수가 출산. 재태기간 36주. 36주라면 조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예정일은 더 늦었다는 뜻이죠. 역산을 해보니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수태 시기가 정확히 이혼 직전과 일치했습니다. 아니, 이혼하기 한 달 전쯤이었어요. 설마 그때?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혼 한 달 전 마지막으로 지우와 함께했던 밤. 어머니의 압박이 심해지던 시기였죠. 지우는 괴로워했고 자신도 어쩔 줄 몰라 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고. 그럼 저 아이들이?
남자는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쌍둥이 남매의 현재 상황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이름 서연 서준. 나이 7세. 현 보호자 외조모 김순자 여사. 거주지 강동구 천호동 낡은 단독주택. 생활 수준 최저 생계비 이하. 외조모의 폐지 죽기 수입으로 생활. 그리고 마지막 문단이 남자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모친 윤지우 씨는 출산 직후 과다출혈로 사망. 병원비 미납으로 시신 인도조차 지연되었으며 외조모가 폐지를 모아 간신히 장례 치름. 쌍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외조모 단독 양육 중.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류 위로 떨어진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만들었죠.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는 혼자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자신에게 연락도 하지 못한 채, 아니, 어쩌면 연락하려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미 자신의 전화번호는 바뀐 뒤였어요. 어머니가 강제로 바꿔버렸으니까요. 지우는 혼자 버텨야 했을 거예요. 무거운 배를 안고 일하며 병원비를 걱정하며 태어날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결국 아이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죠. 남자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화려한 원목 책상이 쿵 소리를 냈어요. 어머니 때문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우를 내쫓지 않았다면, 가짜 진단서로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면 지우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들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남자는 서류의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거기엔 권고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한 친자 확인 권장. 그래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일치해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죠. 남자는 핸드폰을 꺼내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검사 가능한 샘플을 구해주세요. 아이들 머리카락이면 됩니다. 조심스럽게. 아이들이 모르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혹시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결과가 나오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바뀌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요. 전화를 끊은 남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자신이 소유한 건물도 여럿 보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했는데 말이죠. 남자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둔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결혼식 날의 지우였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조금만 기다려. 곧 확인할게.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찾아올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자는 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확인하시겠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죠. 결과지를 펼쳤어요. 복잡한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남자의 눈에는 딱 한 줄만 들어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서류가 남자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이들이었어. 알고는 있었어요. 모든 정황이 그걸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막상 확인하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아이가 있었다니. 그것도 쌍둥이가. 고객님, 괜찮으십니까?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죠.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은 아이들의 존재조차 몰랐어요.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자랐고 지우는 혼자 아이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죠. 왜 말해주지 않은 거야, 지우야.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겠죠. 전화번호는 바뀌었고 집 주소도 옮겼으니까요. 어머니가 철저하게 차단해버렸던 거예요. 어쩌면 지우는 찾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배가 불러오며 두려웠을 거예요. 혼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걱정했겠죠.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 하나를 눌렀죠. 비서실입니다, 회장님. 당장 어머니를 제 집무실로 오시라고 전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원을 나섰어요. 차에 오르자마자 운전기사가 물었죠.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회사로. 짧게 대답한 남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저 어딘가에 자신의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낡은 옷을 입고 배를 고르며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겠죠. 조금만 기다려라, 서연아, 서준아. 남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시간 후, 남자는 자신의 집무실에 서 있었어요.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넓은 사무실이었죠.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6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값비싼 한복을 입고 있었죠. 남자의 어머니였어요. 미녀가 갑자기 왜 이러니? 무슨 급한 일이라도. 앉으세요, 어머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니? 남자는 책상 위에 DNA 검사 결과지를 던졌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죠.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뭐니? 제 친자식입니다. 지우가 낳은 쌍둥이에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난 척 서류를 내려놓았죠.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 아이를 낳았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수태 시기를 보셨죠? 이혼하기 한 달 전입니다. 지우는 제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쫓겨난 거예요. 어머니가 만든 가짜 무정자증 진단서 때문에 말이죠.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자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미녀가 그건 왜 거짓말로 저희를 갈라놓으셨어요? 왜 지우를 내쫓으셨습니까?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죠.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어. 평범한 집안 출신이 무슨 재벌가 며느리야? 내 아버지 사업 물려받을 사람이 그런 여자랑. 그래서 거짓말로 이혼시키신 겁니까? 제 아이까지 빼앗으신 겁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지우는 죽었어요, 어머니. 제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이 병원비도 없어서 고통받다가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죽었다고? 네. 7년 전에요. 그리고 제 아이들은 지금 외할머니 손에서 폐지 주우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주먹을 쥔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라도 되찾아올 겁니다. 제 아이들을. 그리고 어머니. 돌아본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제 가족에게 손대지 마세요.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의 눈빛에서 본 적 없는 단호함을 봤으니까요. 남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어딘가에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며
조용히 다짐했죠. 이제 아빠가 찾아갈게. 조금만 기다려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자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 골목을 다시 찾았어요. 고급 정장 대신 편안한 청바지와 재킷 차림이었죠. 아이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낡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아이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죠. 남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할머니가 돌아봤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아,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때 서연이가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남자와 마주쳤죠. 아저씨, 편의점에서 봤어요. 남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켰다는 뜻이었죠. 아, 그래. 맞아. 편의점에서 봤구나. 할머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우리 애들한테 무슨 용무가. 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인데. 싫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관심 가지지 마세요. 할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포기할 수 없었죠. 윤지우 씨에 대해서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할머니의 걸음이 멈췄어요. 천천히 돌아보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우리 딸을 어떻게 아시는데요? 저는 지우 씨.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어요. 전 남편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순식간에 분노로 가득 찼죠. 뭐라고요? 당신이 강민혁이란 사람이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우리 딸을 내쫓은 게 당신네 집안 아니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서 혼자 아이들 낳다가 죽은 게 누구 때문인데. 남자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몰랐습니다. 지우 씨가 임신한 줄 몰랐다고요? 그게 변명이 되나요? 할머니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배가 불러오는데 연락할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도 아이들만은 지키려고 버텼어요. 출산 당일까지 일했다고요. 남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알았다면 절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딸은 이미 죽었는데. 할머니의 외침에 아이들이 놀라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죠. 할머니, 울지 마세요. 남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할머니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남자를 보기 싫다는 듯이요. 용서를 바라요? 당신네 집안이 우리 딸한테 뭘 했는데. 압니다. 다 압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에게 건넸죠. 이게 뭡니까? 친자 확인 검사입니다. 서연이와 서준이는 제 아이들입니다. 할머니가 서류를 펼쳐봤어요. 99.99%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손이 떨렸죠. 당신 아이라고요? 네. 이혼하기 직전에 지우 씨가 임신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제 어머니가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남자는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서연이와 서준이가 영문도 모른 채 서 있었죠. 이 아이들은 제 친자식입니다. 7년 동안 몰랐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꽉 쥐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그래서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려고요? 7년 동안 쌍둥이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요? 압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해요? 당신은 그새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재벌이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굶지 않으려고 폐지 주었는데 남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말이 모두 맞았으니까요. 제발, 제발 기회를 주세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싶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당신네 집안이 뭘 했는데 믿어요? 또 아이들 상처 주면 어쩌려고. 상처 주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남자는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죠. 할머니, 이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 아이들이 필요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쩌면, 그때 서준이가 조그맣게 물었어요. 할머니,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모두의 시선이 서준이에게 쏠렸습니다. 순수한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는 아이의 모습에 남자의 가슴이 미어졌죠. 그래, 아빠란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낸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어요. 좁은 방에서 나란히 누워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죠. 할머니는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딸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지우의 모습이었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낮에 만난 그 남자, 강민혁. 딸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딸을 버린 사람이기도 했죠. 아니, 버린 건 아니었나요? 남자도 몰랐다고 했으니까요. 어머니가 모든 걸 조작했다고. 할머니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남자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던 모습, 아이들을 바라보던 그 눈빛. 거짓으로는 나올 수 없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믿어도 될까요? 또다시 아이들이 상처받으면 어쩌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러 나가려는데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강민혁이었습니다. 밤새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지친 얼굴이었죠. 왜 여기 계세요?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남자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건 병원비입니다. 지우 씨가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 못 낸 병원비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딸이 죽고 나서도 시신을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요. 한 달 동안 폐지를 모아서 겨우 장례를 치렀었죠. 그리고 이건 그동안 못해드린 양육비입니다. 또 다른 봉투를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돈 때문에 당신을 만나는 게 아니니까. 압니다. 하지만 받아주세요. 제 의무니까요. 남자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저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7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요. 책임이요? 돈 주는 게 책임인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니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학교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 평범한 아버지 말이에요. 할머니는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우리 지우도 당신한테 그런 걸 바랐을 거예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집안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자를 보며 말했죠. 들어오세요. 아침이나 같이 먹어요. 정말입니까? 딸년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한 번은 믿어봐야죠. 근데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이들 상처 주면 그땐 가만 안 둬요. 설령 재벌이든 뭐든. 네, 명심하겠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아이들이 남자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저씨다. 서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이는 조금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할머니, 저 아저씨가 왜? 인사해라. 너희 아빠시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남자에게 다가왔죠. 정말 우리 아빠예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래, 아빠란다. 늦어서 정말 미안해.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만나는 자식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우리 엄마도 있었어요? 서준이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남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있었어. 너희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지금은요?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라는 존재를 처음 실감한 순간이었죠. 엄마, 보고 싶어요. 서연이가 울먹였습니다. 남자는 두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생애 처음으로 자식을 안아본 순간이었죠.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세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7년 만의 만남이었고 처음으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였죠. 지우야, 이게 맞는 거겠지? 애들 아빠를 만나게 해주는 게. 할머니는 딸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웃으며 괜찮다고 했겠죠.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생겼으니까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됐으니까요. 밖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거예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민혁은 매일 아침 아이들을 보러 왔어요. 출근 전에 들러서 아침을 같이 먹고 퇴근 후에는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냈죠. 서서히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서준이는 금방 민혁을 따랐죠. 서연이는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편해진 모습이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서준이가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세 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엄마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아빠와 할머니 그리고 자신과 누나가 그려져 있었죠. 민혁은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잘 그렸구나. 정말 잘 그렸어. 그날 저녁 민혁은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이들을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제 집으로요. 넓은 방도 있고 좋은 학교도 보낼 수 있고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이 애들은 여기서 자랐어요.
할머니 곁에서요. 갑자기 환경을 바꾸면 아이들이 힘들어할 거예요. 민혁은 할머니의 말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었죠. 그럼 제가 여기 가까이로 이사를 올까요? 매일 볼 수 있게. 할머니가 민혁을 바라봤어요. 진심 어린 눈빛이었죠. 당신 정말 진심이구만요. 네. 아이들과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허락도 없이 문을 연 거였죠. 민혁의 어머니였어요. 이게 어디라고 함부로.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민혁의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런 곳에서 우리 손주들이 살고 있었다니. 민혁아, 당장 애들 데리고 가자. 어머니, 무슨 짓이세요? 민혁이 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직? 손주들 데려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니? 제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편하게? 이런 판잣집 같은 데서? 어머니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민혁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죠. 어머니, 나가주세요. 당신은 여기 올 자격이 없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엄마한테 아이들 엄마를 죽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손주를 찾아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내가 언제 거짓 진단서로 저희를 이혼시켰잖아요. 임신한 지우를 내쫓았고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지우는 혼자 아이들 낳다가 죽었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왔죠. 제 인생을 망쳤어요,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들었고 제 아이들을 7년 동안 빼앗아 갔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의 눈빛이 처음 보는 것이었죠. 진짜로 화가 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다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제가 원한 건 지우였어요. 돈도 권력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뿐이었는데. 민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았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아이들한테도 할머니한테도 접근하지 마세요. 민혁아, 나가세요.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고개를 떨구고 집을 나섰죠. 문이 닫히고 나서 민혁은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가. 됐어요. 이제 그 사람도 정신 차렸겠죠. 민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제대로 맞선 날이었죠.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아이들과 진짜 가족이 되는 것. 지우가 꿈꿨던 그 행복을 이루는 것 말이에요. 민혁은 주머니에서 반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우와 결혼할 때 꼈던 반지였어요. 지우야, 조금 늦었지만 약속 지킬게. 우리 아이들, 내가 잘 키울게.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지우가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와 서준이의 웃음소리였죠. 민혁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같이 놀아요. 그래, 곧 갈게. 민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는 시작 말이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강민혁은 약속대로 할머니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아이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곳이었죠.
매일 아침 아이들을 깨우러 가고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회사 일은 줄였어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아이들과의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예회예요. 서준이가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민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지. 아빠가 어떻게 안 가겠니? 다른 애들 아빠들도 다 온대요. 우리 아빠도 오니까 자랑할 거예요. 서준이의 말에 민혁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아이가 있다는 게. 누나는 뭐해? 나는 노래 불러요. 엄마한테 부르는 노래요. 서연이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민혁은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들으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학예회장에 도착했을 때 많은 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혁은 앞줄에 자리를 잡았죠. 드디어 서연이 차례가 됐습니다. 작은 무대 위에 선 서연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박또박 노래를 불렀죠. 엄마, 보고 싶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에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객석에 앉은 다른 부모들도 눈물을 훔쳤어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죠? 저희 잘 크고 있어요.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혁은 일어나서 크게 박수를 쳤죠. 서연이가 무대에서 아빠를 보고 웃었습니다. 학예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이들이 민혁의 손을 양쪽에서 잡고 걸었죠. 아빠, 우리 행복하죠?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정말 행복해. 엄마도 하늘에서 행복할까요? 서연이의 질문에 민혁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럼, 엄마는 너희들이 행복한 게 제일 좋으실 거야. 그리고 민혁은 아이들을 내려다봤어요. 아빠도 너희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늦게 만나서 미안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평생 함께 할게. 네.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세 사람은 다시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죠.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 왔어요. 아이들이 뛰어가서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민혁도 뒤따라 들어왔죠. 학예회 잘 끝났어요? 네, 서연이가 정말 잘했어요. 우리 서연이가 그렇지. 할머니가 서연이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민혁을 바라봤죠. 고마워요. 정말로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지우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당신이 이렇게 좋은 아빠가 된 거. 민혁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우의 사진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도 될까요? 아이들이 엄마 얼굴 볼 수 있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요. 그래야죠. 그날 밤 민혁은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새로 걸린 지우의 사진 앞에 섰죠. 지우야, 잘 지내고 있지?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잘 크고 있어. 서연이는 내 성격 그대로고 서준이는 활발하고 밝아. 둘 다 천사 같아. 민혁은 사진 속 지우를 바라봤어요. 늦었지만 약속 지키고 있어.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키우고 좋은 아빠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전히 너를 사랑해. 평생 너만 사랑할 거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진 속 지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민혁은 사진에 손을 얹었습니다. 편히 쉬어. 아이들은 내가 잘 지킬게.
그날 밤 민혁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 지우를 만났습니다. 지우는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죠. 깨어났을 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우는 아이들 속에 살아있으니까요. 서연이의 웃음 속에, 서준이의 밝은 성격 속에, 그리고 민혁의 기억 속에 영원히 함께할 테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아이들이 뛰어와서 민혁을 깨웠어요. 민혁은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죠. 그래, 일어났어. 오늘은 뭐 하고 싶니? 공원 가요. 할머니랑 같이. 좋아. 다 같이 가자. 네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아침이었어요. 늦었지만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지우가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과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킨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